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2교시에 이어서 3교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에는 여러분들 TSMC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TSMC도 지금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지금 미국 때문에 친미국까지만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또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냐? 일종의 미국의 꼬봉이거든. 뭐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 강대국의 뭐 눈치나 그 지시를 또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중국 편 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 공장을 지하는데 공장 짓겠어요? 저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28나노급 이상 해야 하는데 지금 공장 증축도 못하고 증설도 못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 또 중국이 그대로 보복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거다. 지금 비상이다 비상. 응? 그거 안 봐도 어느 정도 딱 그림이 흘러봐요. 그만큼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아저씨 상당히 은근히 좀 응? 약간 좀 있어요. 뭐 뚫기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통령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보면은 하여튼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대로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자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다. ESG.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은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안 될 것 같다. ESG 뭐냐?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를 알아야지 이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ESG와 관련 없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이 ESG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ESG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스탠스를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정책들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게 SEC라고 하는데, SEC. 그 SEC는 상장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ESG 정보 공개. 지난달에 미국 하원이 ESG 정보 공개 및 단순화법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ESG, 더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 해가지고 정보 공개 및 단순화법 딱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 상장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에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 공개 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해라. 이제 하는 거 공개 안 하면 이제 박살 날 것 같아요. 도널드 예전에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선호했었던 원칙 중심 공개라 해서 이제 규정 중심 공개 바뀝니다. 예전에는 원칙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이에요. 규정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시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의 공개 방식이 마치 법률 조문처럼 세부적인 공개 사항들을 일일이 나열해 놓은 것이라네. 일일이 나열돼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상장 기업들은 상세한 ESG 정보 공개 매트릭스를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인 ESG 공식 표준 그런 재정 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ESG 정보 공개의 글로벌 표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 전후로 해서 ESG 정보 공개 가이드 라인의 표준화를 향한 유력 기관들도 발걸음이 이제 빨라지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이제 지속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 거기가 양자 간 합병을 선언했어요. 지난해 9월에는 국제회계 기준이죠. IFRS. 여기 재단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 표준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여튼 별의별 다 있네요. 뭐 조직들이 많아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기후 변화 및 환경과 관련된 대담한 투자와 인사를 꼽을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좀 중요한 기후 변화. 하여튼 이건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2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전에 벌써. 2조 달러는 우리나라 그 국내 총생산 GDP를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 예산입니다. 2조 달러. 그 바이든은 그 과거에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존 캐리를 기후위기 특별공사로 임명을 했어요. 동시에 그를 국가안보위원회 NSC 멤버로 앉혔고, 또 다른 파격적인 인사로서는 블랙락의 ESG 헤드를 맡았던 그 브라이언 디즈를 이제 백악관의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첨예합니다. 탄소 중립. 앞으로 이제 내가 볼 때는 기후변화 환경 이거 신경 안 쓰면 또 박살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또 다양한 섹터 내에 속한 기업들이 각자 업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도하고 제조업, 유틸리티, 주택건설, 농업 섹터 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도입해서 이를 따르도록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합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 중요하죠. 바이든 행정부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약속하고 전기차 생산 가능 대수를 늘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오일가스 섹터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천연가스하고 석탄 발전에서 넷 제로를 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 관리 시스템, 전력망, 교통망 개선에 천문학적인 그런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의 경우에는 향후 보다 엄격해진 친환경 기준을 맞춰야 하고, 그 바이든은 그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ESG 중 SS가 있어요. S,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런 인종 간 형평성 추구, 노동조합 지지, 최저임금 상향, 작업장 안전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참 쉽지 않네요. 넷째는 뭐냐?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미국 월가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ESG 성과를 가격화한다. ESG 성과를 가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의 조지 세라파임 교수에 따르니까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ESG 위험 노출 수준을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16년도에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대선 당시에 ESG 점수 차이에 따른 기업들의 시장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이든은 당선되자마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ESG 성과랑 수익성 간의 밀접한 연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ESG 성과하고 수익성 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노동성은 지난해 11월에 퇴직연금 투자에서 ESG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밝혔고, 아직 그 규정은 세부화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ESG 요소들을 보다 중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대선 레이스, 이제 경제랑 산업의 전환적인 국면을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슈, 아까 말한 것처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 글로벌 감각이 있는 대선 후보라면은 ESG와 관련된 전향적이면서 세련된 정책들 이걸 준비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박살나는 거야 또 그때는. 그 약간 밑에 참모들 잘 둬야 돼요. 좀 똑똑한 참모들 잘 둬야 할 겁니다. 글로벌 감각이 있는 그런 참모들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민한 후보라면은 이제 바이든 정책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바이든하고 같이 뭔가 이게 서로 동조해 나가야지. 이게 무슨 대립 관계면은 별로 안 좋아요. 또 미국 어차피 우리가 미국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죠. 우방국으로. 같이 가서 서로 윈윈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이제 그런 정치 관련된 지도자가 나와야겠죠. 하여튼 앞으로는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 그게요. ESG를 잘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이 관련된 기업을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되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삼성도 어쩔 수 없어. ESG 신경 써야 돼. 이거 안 쓰면은 삼성도 박살나. 그럴 때는 뭐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알겠지만 삼성전자도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ESG 꼭 기억하시고 이 관련된 기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혹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3교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교시, 2교시 뭐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